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를 90일 유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악재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증시는 크게 호응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전화 상담 받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좀 매매를 진행하셨습니까? 또 오늘은 또 매매를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 계속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네, 뭐 모빌리티 공유 경제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한동안 올라가는 섹터는 정해져 있거든요. 올라가는 섹터는 정해져 있고 나오는 이슈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인공지능, 뭐 제약, 그다음에 공유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밖에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이슈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다음 뭐 해야겠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수 시점을 좀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슈만 그냥 딸랑 알려드리고 뭐 이런 종목으로 보세요 이게 아니라 이슈 그다음에 이 매수 타점을 또 잡는 방법을 오늘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목차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좀 3가지의 목차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은 2가지의 목차로 좀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뭐 딱히 여러분들에게 뭐 이슈를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태까지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이슈였죠. 그다음에 뭐 유럽까지 이렇게 좀 넓게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장기화됐고 그다음에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시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이제 이따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좀 생각해보니까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좀 통해서 우리가 좀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이슈를 좀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수급 상태를 뭐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트의 흐름,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상을 하고 또는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상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빠른 매매가 진행이 되죠. 뭐 이제 오늘 오전에 매수해가지고 당일날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오늘 매수해서 또는 오늘 오후장에 마감할 때쯤 매수해서 내일 오전에 갭상승했을 때 뭐 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게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지러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증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간 상승이 조금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들이 막 우리가 원하는 상승이 아니라 올라갔다 눌리고 또 그건 눌렸다 살짝 올라오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를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쭉 눌린 다음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2050포인트는 그래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 하지만 올라갔다 눌렸죠. 마찬가지로 월요일도요. 올라갔다가 이제 눌리면서 음봉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음봉 전환에다가 그 다음에 그 종가에서 시초가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눌려주는 모습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갭상승을 띄운 다음에 쭉 눌렸어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쫙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밑꼬리를 잡아주면서 올라와주는 이 차트를 만들어줬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지금 원하는 수급도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빵 터뜨릴 수 있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 이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이제 방어적인 매매를 해주는 모습들 또는 매매를 안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자,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이제 202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 선까지는 좀 지켜주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700포인트는 좀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찍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3거래일 연속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700포인트의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갭상승을 살짝 보여줬다가 눌려줬다가 오후장에 또 확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도 좋다. 이거 내일 또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온 것들 중에 아까 이제 강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그 국내 증시 이슈에 조금 주목을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오늘 이제 나와줬던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 정부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4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 건설사 수주가 좀 안 좋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들 있잖아요. 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GS건설 이런 쪽의 건설사들을 봤을 때 2017년도, 2018년도, 그다음 2019년도 1분기를 봤을 때 지금 수주 자체가 확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도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도 한 600명 정도의 좀 이제 인원을 좀 감축시킨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6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또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하겠죠. 근데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뭐 현대건설에서 뭐 이라크 쪽에 뭐 이제 그 수주를 따냈는데 그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수주예요. 그래서 대형 수주인데 이 대형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여태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3조 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실적을 좀 메꿀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건설사에 대한 우리나라 좀 이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많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설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건설사들이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못 올라주다 보니까 증시 자체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뭐 정부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4조 원에 대한 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약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랑 정부가, 그러니까 제약업체랑 정부가 이제 딱 이렇게 힘을 모아서 헬스케어 업종에다가 이제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그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지금 이미 접목이 되고 있고 지금 뭡니까? 모든 대학병원에서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을 조금 접목을 하기 위해서 좀 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장비, 이 헬스케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슈도 있고 인공지능 들어가는 이슈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와 제약업체에서 이 헬스케어 업종을 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좀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헬스케어 업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숨통이 트이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대박스쿨에서 말씀드린 이슈만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좀 이게 잘 기억만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 이걸 통해서 이 매수 타점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 분석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기법 하나 중에 뭡니까? 바로 밑꼬리 단타 기법이 하나 있는데, 밑꼬리 단타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언제요? 오전장에. 자, 기본적으로 밑꼬리를 이제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밑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시초가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수급이 들어가면서 쭉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눌렸다가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꼬리를 달아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급들이 쫙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 개인의 수급이든 뭐 기관들의 수급이든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좀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개인들은 뭐 투자자 아닙니까? 똑같이 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밑꼬리를 딱 달아주면서 수급이 쫙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뭐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 이거 조만간 이슈가 한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슈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이제 이슈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강하게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좀 눌렸을 때 싼 가격에 들어오는 수급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전에 한 9시 10분에서 9시 한 20분쯤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장중에 강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이 밑꼬리 단타 기법을 진행을 했을 때 당일날 이제 매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일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2, 3거래일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밑꼬리 단타 기법으로 매수를 진행했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틀간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틀간 살짝 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잠깐 눌림목 정도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일 매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2, 3거래에 끌고 가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수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밑꼬리 단타 기법을 통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밑꼬리 단타 기법이 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밑꼬리 단타 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봉상에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라인 때의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종목이 눌렸는데, 종목이 시초가 형성하고 눌렸는데 21선 또는 61선 또는 121선 또는 지지라인 때의 지지를 딱 받아주면서 거기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딱 달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들어온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막 몇 분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한순간에 팍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봉상에서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밑꼬리를 만들어줄 때 수급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분봉상에서 확인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 확인하면 뭡니까? 바로 매수 타점도 분봉상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일단 밑꼬리를 잡아주는지, 밑꼬리가 21선, 61선, 121선 또는 지지라인 때 잡아주는지 이것만 확인하시고, 우리가 매수하는 타점은 분봉상에서 확인하신다. 분봉, 3분봉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오늘 종목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코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이 CCTV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DMZ 관련 해가지고 뭐 이제 DMZ 쪽에 뭐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뭐 군인 이제 분들이 철수가 되고 거기를 CCTV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이 DMZ 관련주 한번 상승했던 경협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이제 그 코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상승했던 게 이때가 이제 그 DMZ 철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 다음 이후에는 뭐 그런 좋은 흐름들이 아니라 계속 눌려주다가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 어떤 이슈예요? 이 CCTV와 또 인공지능이 또 결합이 됩니다. 아, 인공지능 뭐 다 결합이 돼요. 뭐 기가 막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CCTV가 결합이 된다. 그렇다면 이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뭡니까?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일봉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21선, 61선, 121선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지지 라인대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깔끔하게 좀 보면은요. 지금 노란색이 21선, 그다음에 61선은 녹색이고요. 121선은 빨간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눌렸다가 120선에 지지를 받고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려주는데 어디예요? 61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61선 밑에서 시초가 형성한 다음에 올라왔다 눌렸다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오늘 밑꼬리를 어디까지 달아주냐면 61선 살짝 밑에, 그러니까 지지 라인 때 지지를 잘 잡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빨간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딱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분봉상으로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1봉상에서 밑골 달아주네, 여기서 올라와 주네, 이러면은 분봉상에서 3분봉입니다. 3분봉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눌렸다가 올라오는 구간, 처음에 시초가를 형성한 다음에 살짝 올라왔다가 눌렸죠. 여기가 바로 밑골이 만들어준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딱 나와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게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이건 패스인데, 코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확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확 들어왔다가 눌렸다. 근데 3분 봉상에서 다시 한 번 더 20선의 지지를 받아주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갑자기 종목이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막 요동을 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겠습니까? 만약에 1,000원에 딱 걸어놨는데 걸자마자 주가는 1,020원. 다시 취소하고 1,020원에 걸었다니 다시 주가는 1,040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시장가로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장가로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쪽 분봉상에서 지지를 받아준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매수 타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쪽에서 얼마큼 상승해요? 바로 한 10% 정도 상승해 줍니다. 근데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셔도 상관없는 게 다시 한번 20선, 60선 지지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막판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수익 중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코컴이라는 종목도 오늘 당일 매매 하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파세코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뭐 예전에 이때 한번 그 상한가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왔을 때 뭐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때문에 한번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뭐 이슈가 없었고, 그다음에는 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도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막 이래가지고 종목이 쭉 눌렸다가 어떻게 돼요?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콤이나 파세코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흐름이 뭐예요? 종목이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21선, 61선의 세력선의 수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시초가 형성 이후에 잠깐 눌렸죠. 잠깐 눌렸다가 밑고 달고 오늘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20선, 61선, 120선 지지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지 라인 때의 지지를 받아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지 라인 때가 왜 여기서 형성이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4거래일간, 그 다음에 예전에도 3거래일간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라인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항 라인 때는 뭐예요? 지지 라인 때로 바뀌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밑골이 딱 달아줬을 때 저번에 저항 라인 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 라인 때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봉상을 보셨을 때 어떻게 돼요? 저 분봉상에서도 오늘 한번 시초가 형성 이후에 올라갔다가 눌려줬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갔다가 눌렸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아주 요상한 흐름을 보여줘. 그런데 분봉상 어떻게 됩니까? 20선 지지받았고 반등 나왔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는 60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가 바로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하자마자 바로 그냥 한 3% 정도 짧게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좀만 더 기다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60선 지지받고 반등, 다시 한 번 더 눌렸지만 60선 지지받고 재차 반등이 나와주면서 총 8%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콤과 파세코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봉상에서 60선의 지지를 받고 더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파세코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에 지지를 받았고 지금 어제와 엊그제의 고점 라인대를 오늘 양봉 상단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세코를 매수해 놓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파세코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오늘 매도해야 되느냐? 이걸 한 번 더 홀딩해야 되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긴 해요. 바로 해인이라는 종목인데 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줄여주면서 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선의 지지를 받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은 아니에요. 아까 코콩과 파세코처럼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팍 올랐다가 해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올랐다가 눌렀다가 완전 하락이 나왔다가 횡보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670원을 이탈하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저점을 확인을 했고 예전에도 여기서 저점을 딛고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저점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지라인대를 20선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지지라인대 지지를 받았어요. 웬만하면 종목들이 20선, 60선, 120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라인대 지지를 받아요. 또는 저항라인대 지지를 받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보다는 20, 60, 120선에 지지를 많이 받는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지지라인 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분봉상으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시초가 형성 위에 잠깐 눌렸다가 올라와주면서 지속적으로 21선에 지지를 받아주면 20선에 지지를 받아주고 60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거래량이 살짝 올라와주면서 60선까지 돌파를 한다. 오케이, 여기가 매수 구간.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그냥 뭐 몇 분 만에 한 10분, 15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아까는 60 눌렸지만 60선 지지받고 한 번 더 나왔죠. 그런데 60선 이탈하니까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0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60선 이탈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매수가보다 살짝 윗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20선과 60선 돌파해서 마감을 했죠. 아, 이 종목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꼬리 기법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당일 매매 또는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만 여러분들 아셔도 뭐 매매하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종목을 볼게요. 네 번째 종목은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원 컴포텍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원하는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한번 1,000원대, 1,050원대, 1,100원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팍 눌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6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이 지금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공통점이 60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저께 보시게 되면은 잘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 어저께 종가에서 시초가를 형성하더니 반등이 났다가 쭉 눌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저께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 3거래를 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원 컴포텍 어제자의 차트를 볼게요. 어제자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제자의 차트입니다. 자, 3분봉상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확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이십니까? 확 들어옵니다. 평소에 이제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다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눌려주는
눌려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 밑에 구간에서 더 싸게 사야지 이렇게 들어온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 이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팍 뛰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 또는 이 흐름을 보고 그 다음 봤더니 횡보 또는 20선을 돌파해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 끝나기 전에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뭐 매도는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3거래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어제 매수해놓고 오늘 바로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바로 20선과 60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눌렸지만 뭐예요? 밑꼬리로 다시 한번 60선 지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종목 한번 쭉 올라가주는 흐름들. 바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매수 가격은 한 1,480원 또는 1,500원에서 매수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 20%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꼬리 한사 기법으로 원래 당일 매매가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2, 3거래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흐름과 일치하는 종목이 이온 컴포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20% 정도의 수익률을 못 가져갔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횡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네. 여기서는 정리해야 되겠다. 한다라고 한다면 15% 또는 17%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거뜬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 수급도 별로 안 들어와주고 거래량도 별로 없는 이런 시장에서 한 15%, 17% 정도의 수익률을 한다면 상당히 고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당일 매매를 하다가 막판에 이런 종목 잡아서 그 다음날 또 한번 수익 보고 이렇게 또 매매를 진행해 줄 수 있는 또 이제 응용이 가능하니까 이 기법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종목을 볼 텐데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많이 이제 급등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상승이 또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또 공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형성 이후에 눌리면서 지지라인 때 60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당일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눌려주면서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거래량은 여기서 살짝 들어오고 있었죠. 최근 이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양봉거래량 톡 올라오고요. 다시 한번 양봉거래량 톡 올라오고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 양봉거래량 또 올라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다? 여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한다. 그럼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갑니까? 못해도 그냥 뭐 한 7%, 8% 정도의 수익률은 그냥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눌렸지만 60선을 이탈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밑꼬리 잡고 올라와 주네.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네. 이탈했네. 돌파하네.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일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원화성을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일까지 한 번 더 눈여겨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째 종목을 볼 텐데 요것도 이제 우리조명이라는 종목이에요. 우리조명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꼬리를 딱 잡아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21선의 지지를 딱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21선의 지지를 어제 또 밑꼬리와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초가 형성 이후에 살짝 눌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잠깐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는데 거래량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딱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확 올라갈 때가 아니라 확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이다. 자, 그럼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올라가 주면서 그냥 너끈하게 뭐 한 8%, 9% 정도의 수익률은 그냥 너끈하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우리조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에서 마감을 해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정배열로 이루어지면서 한 번 더 올라가준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잠깐 눌렸다가 지지 라인대를 1130원쯤에서 밑꼬리를 잡아준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1200원까지도 그 이상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좀 중요한데 마지막 종목이
DSR이라는 종목이에요. DSR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요, 우리가 오늘 매수를 좀 해볼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사실 DS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그 훨씬 전에는 뭐 이제 관련주로 이제 인맥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그러고 나서 종목이 많이 안 올라가다가 뭐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러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4,000원에서의 지지라인대를 딱 잡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살짝 눌렸지만 최근에 이 밑꼬리를 쫙 달았을 때 지지가 아니라 이 작은 캔들 지지를 받아주던 지지라인대를 오늘 이 상한가가 잡아주면서 좀 왔었는데,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애매하죠. 장 초반에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장 중간에 그냥 계속 횡보했습니다. 거래량도 없어요. 그죠? 거래량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60선을 돌파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지만 이 종목의 전체적인 거래량을 놨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거래량인데 갑자기 거래량이 톡 올라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왔다가 지지받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팍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20% 정도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그냥 빵빵빵 터져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는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DSR에 대한 이슈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밑꼬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가 밑꼬리 잡아준다. 오케이,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종목. 또는 어저께 밑꼬리 잡아줬을 때 어제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강의는 여기서 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기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SR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매를 좀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연기금이 DSR을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DSR보다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딱 자리 자체가 밑꼬리를 딱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 내일 상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DSR의 지금 현재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매집 물량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아주 소량의 물량만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왔던 흐름이 뭐예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빵 터쳤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온 종목, 제가 이따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드릴 종목은요,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상한가가 간 이 DSR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기술적 분석 다 말씀을 드렸고, 이 기술적인 분석, 밑꼬리 산다 기법으로 포착이 되는 연기금이 오늘 상한가 갔던 DSR보다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오늘 10시, 11시 반 꼭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밑꼬리 단타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는 연기금에서 지금 DSR보다 더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단기간에 좀 수익을 크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박스쿨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하단 보시면
누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셀리드 55,500원의 비중 15%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해서 기다리는데 지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약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학교에서 좀 출발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해가지고 뭐 난치성 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백신 플랫폼을 조금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 업체거든요. 벤처 기업인데 지금 사실 뭐 제약주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제약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 그 매출액은 증가해서 5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0%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0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을 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뭐 제약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뭐 난치성 암, 뭐 이런 이제 그런 플랫폼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3월달 이번 연도 3월달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왔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64,900원에 이 고점을 딱 찍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계속 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55,500원이에요. 55,500원이면 요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아마 이쪽에서 눌렸다가 이제 저점 지지받고 올라오는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는데 뭐 괜찮은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종목이 눌려졌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어디냐면 5만 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5만 원의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섰다가 저항받고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5월 초 여기에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꽤 큰 손실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계속 좀 팔았던,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뭐 정부에 대한 뭐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주에는 그렇게 큰 호재성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마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45,000원이 마지노선 같고요. 45,000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항받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4만 원 그다음에 45,000원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줄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기간 조정을 꽤 길게 줍니다. 6개월 또는 8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올라온다면 이제 45,000원 정도에서 진행을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다음 DSR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리드 올라온다면 45,000원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간대에서는 정리를 하시라 설명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45님의 문자입니다. 루트로닉 12,000원에 비중 100%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이 매수가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레이저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제약 의약품도 만들지만 이 주 사업 자체가 의료 기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헬스케어 업종, 의료 기기를 만드는 이 산업에 이 4조 원의 지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매수한 이래에 계속 하락이 하고 있어요. 매수가 12,000원. 여기서 매수한 이래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 또한 100%로 그냥 몰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당한 계좌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좀 이제 8,000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아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은 1,500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강한 저항 라인대고 예전에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이었고 또 예전에 강한 저항을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1,500원을 뚫기에는 조금 힘들다. 지금 오늘 나와준 이슈로 1,5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비중을 한 30%만 줄이시고 70%만 끌고 가시고 1,500원에서 거기서 반매도를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35%를 확 정리해버리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정리하는 30% 물량은 뭘로 매수하느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이 루트로닉으로 손실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은 당장 내일장에서 비중을 30% 정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1,500원대가 오면 또 반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5님의 문자입니다. 크리넷사이언스 22,800원에 20% 실적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목표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크리넷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실적주로 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크리넷사이언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미세먼지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예전처럼 지금은 또 비도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평가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크리넷사이언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재무제표를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해요. 지속적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고 기관들도 최근에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종목이 내려가면서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22,800원인데 22,800원이면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최근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가 21,000원이기 때문에 2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2만 원을 이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21,000원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밑꼬리 잡고 진행한다면 뭐예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이 크리넷사이언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강해드렸던 이 밑꼬리 한타 기법에 또 적용이 되는 흐름입니다. 밑꼬리를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는 2, 3거래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끌고 가면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는데 21,000원 이탈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을 진행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넷사이언스를 21,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502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 나노메딕스 9,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손실이 크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는지 내일 대응 좀 알려주세요. 꼭이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나노메딕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나노메딕스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박스쿨에서 나노메딕스 상담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업체,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을 좀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단기 수익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익, 영업이익도 매출액, 영업이익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2018년도 초반, 중반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중순 이후에 고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매출액에 대한 압박, 영업이익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하락했고 특히 단기순이익 이 종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단기순이익이거든요. 근데 단기순이익이 240% 막 하락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죠. 올라올 타이밍 없이.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9,400원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 매수를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때는 좀 내려갔을 때 어디서는 좀 정리해줬어야 되냐면 여기 바로 7,500원 선. 못해도 7,500원 선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돼요. 하지만 뭐 정리 못했기 때문에 3,000원까지 갔다가 아주 큰 하락이죠. 3,0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121선의 저항을 받았어요. 121선 경기선이죠.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1선의 저항을 받았다고 한다면 끌고 갈 만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손절을 친다 하더라도 계좌에 그렇게 큰 손실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정리를 하시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DSL보다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손실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2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후성 매입가 8,030원에 59%입니다. 손실이 큽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후성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손실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왜 조금 더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수가가 8,030원이에요. 그러니까 8,000원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달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이번 달 초에. 근데 이제 이번 달 초에 매수하시고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번 연도 3월에 딱 저점을 찍어줬거든요. 밑골을 달면서.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눌렸지만 3월 달에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이거든요. 3월 때 지지 받았던 요 밑골이 구간에 어제 지지를 받으면서 시초가를 만들어주면서 올라왔고요. 오늘도 밑골을 잡아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강의 드렸던 밑골이 된다 기법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매수를 해서 수익은 못 받습니다. 수익은 못 받지만, 뭐라고요? 오늘 수익 못 본다고 하더라도 2, 3거래 정도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 자체가 어제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수급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보험, 그냥 투신에서 좀 많이 들어왔는데 투신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려줬을 때 8,000원까지 매수가까지 가냐 못 가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비중이 60%인 게 조금 함정이긴 한데 일단은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아마 한호가 또는 5%만 올라가도 상당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으실 텐데 올라가다가 아마 7,600원쯤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끌고 가세요. 근데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 올라왔다가 저항받았다가 하루 정도는 저항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8,000원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럼 8,000원쯤에서 매수가 근처에서 여기서는 전량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후성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항 라인대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파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리고 수급 자체도 계속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다 눌리고 내려가다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00원까지는 좀 이제 갈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갈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8,000원에서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은 매매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8,000원에서 전량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고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큰 수익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차트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DSR이라는 이제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DSR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좀 매집을 많이 했어요. 물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 쭉 눌리면서도 매집이 진행됐고 밑꼬리로 지지를 딱 받아주면서 밑꼬리 단타 기법에 적용이 됐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정확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서 드릴 종목은 이 DSR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누구요? 연기금 물량이 계속 큰 물량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종목 자체의 흐름도 살짝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뭐 코콤이라든지 파세코 같은 경우에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던 종목이 더 갔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DSR보다 연기금이 더 매집을 하고 있고 차트도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오늘 딱 밑골을 잡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